보안 요원, 당장 이 사람 여기서 끌어내세요. 라운지 매니저로 보이는 한 남자가 굳은 얼굴로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에 주변이 삽시간에 조용해지자 모두가 일제히 그를 바라보았다. 고급스러운 조명을 받으며 깔끔하게 정돈된 의자들 사이 그 남자의 손짓이 가리키고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축구 선수 손흥민이었다. 잠깐만요, 무슨 일이죠? 한 여성 스태프가 옆에서 다급하게 묻자 매니저는 치켜 올린 턱을 그대로 유지한 채 대꾸했다. 내가 누군지 알아요. 이런 VIP 라운지에서 규율을 어긴 사람은 누구든 쫓겨나야 마땅해요. 저 사람이 뭔데 이런 식으로 이용하는 겁니까? 본인 말씀대로 여긴 VIP 라운지입니다만 저분도 이용권을 소지하셨습니다. 여성이 조심스럽게 부연했지만 매니저는 여전히 코웃음을 치며 움직이지 않았다. 이용권만 있다고 이곳을 아무렇게나 써도 된다는 건 아니죠. 그는 의자를 단정히 정렬해 놓은 라운지 한복판을 둘러보며 삿대질했다. 저렇게 다리를 쭉 뻗고 반쯤 누워서는 말도 안 되는 태도 아닙니까? 누가 요즘 공공장소에서 저런 식으로 태평하게 쉬나요? 손흥민은 당황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다. 그러나 곧 그를 막으려는 보안 요원이 다가오자 주변 다른 이용객 몇 명이 작게 수군거렸다. 저거, 손흥민 선수 아니야? 맞아, TV에서 자주 봤는데 여기서 이렇게 대우받을 사람이 아닌데. 조용히 쉬고 있는 것 같던데 뭐가 문제지? 매니저는 이를 듣고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오히려 목소리를 높였다. 누가 됐든 상관없어요. 이곳은 규율이 우선입니 라운지에서 저런 부적절한 자세로 누워있는 건 볼썽사납지 않습니까? 저, 제가 누워있었던 건 아니고 다리가 불편해서 잠시 뻗은 것뿐인데요. 손흥민이 조심스레 항변했지만 매니저의 표정은 차가웠다. 그런 이유가 있든 없든 상관없습니다. 여기서는 정해진 방식대로 앉아 있어야 합니 마치 집 안방처럼 쓰는 건 절대 금지예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매니저와 손흥민 사이를 오가자 누군가가 작게 중얼거렸다. 분위기 장난 아니네. 누가 봐도 과한 태도인데. 또 다른 이가 답했다. 그래도 매니저가 규정에 민감한 모양인데 손님을 저렇게 대하면 문제되는 거 아니야? 직접 찍고 있는 사람도 있는 것 같던데. 응, 나도 지금 동영상 돌리고 있어. 이건 좀 알려줘야 할 것 같아. 한편 손흥민은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다. 제가 이 라운지 이용료도 냈고 실은 이 비행기 기다리면서 허벅지 근육을 풀어야 해서 잠깐 편하게 있었던 겁니. 경기 일정이 많아서 허벅지가 너무 뭉쳐 있거든요. 그의 말을 듣자 잠시 주변이 숙연해지는 듯했지만 매니저는 예의 차리듯 코웃음을 치고 날카롭게 쏘아붙였다. 본인이 누구든 관계없습. 여긴 사적인 방이 아니라 공공장소니까요. 그 정도 기본 예의도 못 갖추는 사람이라면 그냥 이 라운지 이용을 포기하시죠. 매니저의 무례한 태도에 주변 승객들은 수군거리며 불편함을 표했다. 곳곳에서 핸드폰이 꺼내졌고 이 상황을 촬영하기 시작했다. 살짝 가려진 구석에서는 공항 관계자처럼 보이는 사람이 다급히 무전으로 상황을 설명하는 모습도 보였다. 아니, 저 사람은 뭐가 그렇게 잘났길래? 뭐가? 라운지 매니저가 너무 무례하잖아. 손님한테 저렇게 소리치다니. 우리나라 최고 스타 중 하나인 손흥민을 저렇게 대우하는 건 좀 심하지 않아? 그러자 매니저가 이쪽 대화를 듣고 다시 한번 소리쳤다. 거기, 허락 없이 촬영하는 건 금지된 행위입니다. 당장 촬영 중단하세요. 그러면서 한쪽 손을 높이 들고 라운지 직원을 불렀다. 직원분들, 조용히 좀 시켜주세. 그리고 저 손님, 지금 당장 나가도록 조치하라고요. 그러나 스태프들은 머뭇거렸고 보안 요원 또한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때 한 노신사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매니저에게 다가갔다. 제가 보기엔 저분이 크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이렇게까지 하실 일인가요? 조금 쉬고 싶어서 편하게 앉았을 뿐인데요. 매니저는 그 노신사를 흘끗 보더니 냉담하게 대꾸했다. 고객님께서 잘 모르시나 본데 규정은 규정입니. 그리고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 전혀 상관없어요. 노신사는 짧은 한숨을 쉬고 다시 물었다. 규정이라면 어떤 규정을 말씀하시는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여기 앉아 있는 자세를 누워 있었다고 해서
바로 퇴장 조치하는 게 과연 정당한 건지 의문이 들거든요. 매니저는 순간 말을 더듬었다. 예, 그러니까 우리 라운지에서는 방석이나 의자를 본래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누워 있는 것도 범주에 들어가죠. 그런데 지금 보니 누워 있다기보다는 다리를 좀 뻗었을 뿐 아닌가 싶은데요. 직접 보지 않으셨나 봅니다. 저 사람은 거의 반쯤 누워 있었어요. 게다가 본인 보호자도 없이 막 손흥민이 억울한 듯 다시 나섰다. 잠시만요. 제가 사정을 말씀드렸잖아요. 허벅지 근육이 경직되어 계속 찌릿찌릿해서 앉아만 있으면 더 뭉치거든요. 그래서 제 스트레칭 루틴으로 다리를 좀 뻗었을 뿐입니다. 그의 설명에 노신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꺼봐요. 단순히 스트레칭이 필요한 상황이었던 거지 않습니까? 여기 이용객들에게 불편을 준 것도 아닌데 주위에서 몇몇이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아무도 불쾌해하지 않았는데 이거 좀 과하게 구는 것 같아. 라운지라면 편하게 쉬라고 있는 건데 저 정도 스트레칭은 괜찮지 않나? 매니저는 그런 말이 더 귀에 거슬리는지 거세게 힐난했다.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사소해 보여도 규칙은 규칙입니다. 라운지 이미지가 달려 있다고요? 한 사람이 이렇게 규칙을 어기면 다른 사람도 슬슬 누워서 자거나 더 무례한 태도로 이용할 거 아닙니까? 그러자 노신사가 부드럽게 끼어들었다. 그렇다면 매니저님, 별도의 방법으로 제재를 하시든 안내를 하시든 하면 되지 않나요? 강제 퇴장은 너무 극단적이라고 봅니다. 매니저는 답답한 듯 손을 들어 보였다. 아, 어쩔 수 없네요. 제가 여기 책임자인 이상 규정 위반자는 퇴장 조치해야 합니다. 그는 손흥민 쪽을 노려보며 다시 위협적인 목소리를 냈다. 즉시 나가시죠. 아니면 보안 요원을 부르겠습니다. 사태가 점점 심각해지자 다른 승객들도 웅성거리며 불만을 표출하기 시작했다. 이거 언론에 알려지면 곤란해질 텐데. 지금 다 찍히고 있는데 진짜 그 매니저 괜찮은 건가? 손흥민 선수. 저렇게 하대당할 이유가 뭐야? 손흥민은 차분함을 유지하려 했으나 억울함을 감출 수 없었다. 이 라운지 측이 스트레칭 정도도 허용 못한다면 왜 편안한 휴식을 내세우는지 모르겠네요. 전 단지 이곳 이용료를 지불했고 잠시라도 피곤을 풀고 싶었을 뿐입니다. 곁에 있던 한 젊은 여성이 나지기 말했다. 흥민 오빠, 저희가 다 찍었어요. SNS에 올리면 금방 퍼질 거예요. 너무 걱정 마세요. 그러자 매니저는 듣기 싫다는 듯 손을 휙 내저었다. 그 누구도 SNS에 이 상황을 올릴 권한이 없음 허락 없이 사진이나 영상을 찍는 건 불법이에요. 한 중년 남성이 끼어들며 말했다. 하지만 공공장소에서 공개적으로 벌어지는 일이니 엄밀히 말하면 명예훼손이나 초상권 문제만 없다면 가능한 거 아닙니까? 이건 정당한 기록 행위일 수도 있고요. 매니저는 그 남성에게 날카로운 시선을 보냈지만 이미 분위기는 한쪽으로 기울어지고 있었다. 그러다 갑자기 한 명의 스태프가 다가와 조심스럽게 매니저를 말렸다. 매니저님, 지금 공항 측에서 VIP 이용객에게 민원 들어왔다며 긴급 연락이 왔습. 이대로 강경 조치를 계속하면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니 일단 진정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매니저는 얼굴에 불쾌감이 가득했지만 다시금 씩씩거리며 대꾸했다. 뭘 어떻게 진정하라는 겁니까? 저 사람은 규칙을 어겼으니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해요. 스태프는 애원하듯 매니저를 설득했다. 하지만 공항 관리도 그리고 우리 라운지 본사도 이 사건이 크게 번지는 걸 원치 않는다고 해요. 언론이 달려들면 공식 사과를 해야 할 수도 있고요. 이게 다 유명인이라서 봐주는 건가? 어처구니 없군? 손흥민은 한숨을 내쉬었다. 유명인이든 아니든 똑같이 대우받고 싶을 뿐입니. 제가 꼭 이 라운지에 남겠다거나 특권을 달라는 게 아니에요. 그저 합당한 대우와 설명을 바랄 뿐이죠. 제가 무단으로 물건을 훼손했습니까? 큰 소음을 냈습니까? 매니저는 이를 악물고 한 손으로 테이블을 탁 쳤다. 당신은 유명인이라서 이렇게 우쭐대며 말하지만 난 그런 거에 휘둘리지 않아요. 손흥민은 그에게 정색하며 답했다. 우쭐대는 게 아닙니 제 이름을 몰랐다고 해도 상관없어요. 누구든 이런 식으로 퇴장을 당해선 안 된다는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주변에서 몇몇 사람이 맞아, 너무 했어. 그냥 좀 서로 양보하고 넘어가지 같은 말을 하자. 매니저는 더욱 괴팍해진 목소리로 외쳤다. 내가 여기서 수년간 관리 업무를 해왔습. 규정을 무시하는 사람들을 종종 봐왔는데 하나같이 자기 사정만 내세우며 여기서 제멋대로 굴었죠. 그래서 라운지 이미지가 나빠졌고 손님들이 불편함을 호소했어요. 전 그것을 막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 순간 한 장년층 여성 승객이 조용히 일어서 손흥민에게 말했다. 손 선수, 제가 예전에도 여기서 비슷한 일을 겪은 걸 봤어요. 그때도 다른 손님이 다리를 쭉 뻗었다가 문제가 됐는데 결국 큰 싸움이 벌어졌죠. 매니저님은 라운지의 품격을 중시하는 분이라지만 때론 너무 엄격하게 적용해서 마찰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어 그녀가 매니저를 바라보며 덧붙였다. 그렇다고 사람을 이렇게 곧바로 쫓아내려 하시는 건 옳지 않습. 특히 이분은 발걸음도 조심스럽게 하고 소리도 크게 내지 않고 그저 조용히 스트레칭 중이었잖아요. 저는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못했는데요. 그러자 매니저가 획 돌아서며 반박했다. 불편함을 느끼는 분도 분명 있을 겁니 굳이 나서서 불만을 표하지 않았을 뿐이죠. 본 적 있으신가요? 오늘 직접 누군가 손 선수를 지적하는 걸 듣거나요? 매니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다. 어, 그건 아니지만 이런 식의 태도가 문제가 된 전례가 있으니까요. 손흥민이 숨을 고른 뒤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혹시 과거에 크게 곤란한 일을 겪으셨나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강경하게 대응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매니저는 처음엔 버럭 화내려다 한 박자 쉬며 말했다. 몇 달 전에도 어떤 고객이 이 라운지에서 발을 테이블 위에 올리고 자다가 다른 고객들이 엄청 불쾌해해서 민원이 빗발쳤어요. 그게 트리거가 되었고 결국 제 직속 상사인 본사 이사가 제게 한치의 예외도 두지 말라고 엄명을 내렸어요. 그래서 난 지금도 그 지시를 충실히 따르는 것뿐입니다. 손흥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그런 일이 있었다면 불쾌감을 주는 행동을 금지하는 건 당연하겠죠. 하지만 제가 발을 테이블 위에 올렸던 것도 아니고 다리를 살짝 의자 앞쪽으로 뻗어 스트레칭 했을 뿐이니 이건 같은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매니저는 흔들리는 눈빛을 보이면서도 여전히 강경했다. 규정이라는 게 그렇죠. 일단 적용하기 시작하면 다 포함되는 거예요. 경계선을 모호하게 두면 사람들이 더 무례해지니까. 난 단지 방어적 태도를 취하는 겁니다. 그러자 옆에서 지켜보던 승객들이 한꺼번에 목소리를 냈다. 그 경계선이 애매하긴 해도 기본적으로 상식이 있잖아요. 이견 방어가 아니라 과잉 처벌이죠. 사실상 개인의 편안함을 위한 스트레칭 정도는 허용돼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 와중에 한 스태프가 매니저에게 다시 귓속말로 전했다. 매니저님, 본사와 공항이 이 상황을 지금 실시간으로 보고 있습. 손흥민 선수라는 점 때문에 관심이 더 쏠리는 것 같아요. 혹시 계속 퇴장 조치를 밀어붙이시면 언론이 크게 보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매니저는 식은땀을 흘리며 침을 꿀꺽 삼켰다. 설마 이렇게까지 커질 일인가? 이미 휴대전화 카메라에 다 담겼습. 유튜브 라이브를 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매니저는 복잡한 표정으로 잠시 머뭇거리더니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나 그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분이 풀리지 않는다는 듯 손흥민을 향해 마지막 선전포고를 날렸다. 조습 언론이든 뭐든 상관없어요. 이 라운지 규칙을 어기면 나가야 한다는 건 변함없습. 지금 공식적으로 경고하겠습. 자세를 바로 하고 이용하든가 아니면 당장 떠나세요. 주위가 완전히 일순간 조용해졌다. 손흥민의 표정은 단호해졌다. 알겠습. 규칙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면 저도 제 권리를 사용하겠습. 저를 부당하게 몰아쓰고 강제로 내쫓으려는 상황에 대해 라운지 측에 정식으로 항의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겠네요. 매니저가 코웃음을 쳤다. 항의라. 유명인이면 다 될 줄 아십니까? 좋아요. 원하시는 대로 하시죠. 저도 굴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자 옆에서 지켜보던 스태프와 승객들이 더욱 크게 수군거렸다. 이거 정말 기자들이 몰려올 상황이네. 아니, 왜 이렇게까지 강경 대응을 하는 거지? 손흥민 선수도 지금 아주 화가 난 것 같아. 한참 팽팽한 기싸움이 이어지던 그때 공항 보안팀 직원이 도착했다. 그는 상황을 파악한 뒤 매니저와 손흥민 사이에 섰다.
일단 진정하십시오, 두 분. 지금 공항 측에서도 큰 소음과 갈등이 있다는 민원을 접수받았고 사실 여부를 확인하러 왔습니다. 매니저는 잔뜩 예민한 목소리로 외쳤다. 이분이 라운지 규칙을 어겼습 옆으로 눕다시피 해서 다른 손님들에게 불편을 준 거예요. 보안팀 직원이 주변을 둘러보며 물었다. 정말 불편을 호소한 분이 계신가요? 그러자 사람들은 일제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전혀요. 오히려 매니저님의 과도한 언행이 더 불편했어요. 손흥민 선수가 크게 폐를 끼친 건 없는 것 같던데요? 매니저는 당황한 얼굴로 고개를 돌렸다. 어, 이게 다 사람들이 호의를 베푸는 거죠. 불편했어도 귀찮아서 말을 안 했을 뿐이라고요. 보안팀 직원은 신중히 입술을 깨물고 결론을 내리려는 듯했다. 규칙은 중요하지만 현재로서는 직접적 피해가 접수되지 않았고 당사자도 스트레칭을 하려던 의도가 컸다고 하니 이렇게 크게 문제 삼을 일은 아니라고 판단됨니 저희 공항 측에서는 강제 퇴장까지 지시할 근거가 부족해 보입니다. 매니저가 얼굴을 붉히며 보안팀 직원에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런 기준으로 가면 앞으로 누군가 라운지에서 발을 아무데나 올려도 그냥 봐줘야 합니까? 지금 이 케이스만 놓고 봐선 손님이 규칙을 악의적으로 어긴 것 같지 않으니 적절히 대화로 해결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손흥민이 고개를 끄덕이며 힘겹게 미소 지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저도 규정을 무시하고 싶었던 건 아닙니. 단지 몇 분간의 스트레칭이 필요했을 뿐이에요. 분위기가 조금 누그러지는 듯했으나 매니저는 여전히 완강했다. 그래도 난 납득이 안 됩니. 본사가 누워있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라고 했고 난 내 임무를 수행했을 뿐인데 왜 내가 가해자 취급을 받죠? 이번엔 손흥민이 한 발짝 다가서 진지하게 답했다. 가해자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부당하게 사람을 몰아붙였으니까요. 저도 제대로 된 통보나 안내 없이 곧바로 쫓겨날 위기에 처했으니 억울한 마음이 컸습 제 입장도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옆에서 승객 한 명이 손을 들며 거들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태도가 문제였다고 봅니 말을 좀 더 부드럽게 전했다면 이렇게까지 커지진 않았을 거예요. 매니저는 아무 말 없이 입술을 앙다물었다. 그 순간 또 다른 스태프가 달려와 매니저에게 귓속말을 했다. 본사이사님 전화 연결됐습 매니저님께 상황 보고하라고 하시네요. 매니저는 전화기를 받아들고 잠시 라운지 구석으로 가서 통화를 했다. 그리고 돌아왔을 때 그의 표정은 한껏 어두웠다. 이사님께서 공항 측 민원과 언론 이슈를 고려해서 이번 사안은 크게 문제 삼지 말고 매니저인 제가 공식적으로 사과하라 하십니다. 그러자 주위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다. 드디어 사과를? 잘 됐네. 이쯤에서 마무리해야지. 계속 싸워서 뭐해. 매니저는 고개를 떨군 차에 손흥민을 향해 굳은 목소리로 말했다. 죄송합니. 저도 원칙을 지키는 데에만 너무 집중해서 손님이셨던 당신께 예의를 갖추지 못했네요. 손흥민은 살짝 미소 지었지만 여전히 표정에 서운함이 묻어 있었다. 사과해 주셔서 고맙습 저도 불편을 드리려던 건 아니에요. 매니저는 그에게 다시 한번 작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본사는 이번 상황을 계기로 라운지 이용 규칙을 좀 더 명확하게 정비하고 직원들이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교육하겠다고 합니. 제가 너무 경직되게 대응해서 피해를 입힌 점 사과드립니다. 사람들이 안도하며 손뼉을 치자 매니저는 처음으로 민망한 표정을 지었다. 사실 저도 라운지를 운영하면서 스트레스가 많았을 불량 이용객들이 많아지다 보니 이번에도 같은 경우로 보고 단칼에 대응하려 했어요. 옆에서 한 승객이 부드럽게 조언했다. 그 마음은 이해합니다만 그래도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니 조금씩 배려해 주시면 좋겠습. 특히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는 매일 운동량이 많아서 근육 관리가 절실할 거예요. 그러자 매니저가 작게 중얼거렸다. 리디 엔사치 닌사 에마. 그렇겠죠. 축구 선수에게는 정말 중요한 일이겠네요. 손흥민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받았다. 네, 경기 스케줄이 빠듯해서 이동 중에도 어떻게든 몸을 풀어줘야 해요. 집에서처럼 누워서 자거나 한 건 절대 아니었어요. 라운지 소파에서 다리를 약간 뻗은 정도였는데 이런 오해가 생겨서 저도 당황했습니다. 매니저는 한숨을 쉬고 다시 어색하게 웃었다.
제가 더 일찍 물어봤어야 했는데 일단 누웠다라는 사실만 보고 빨리 조치해야 한다고 생각했네요. 이번 일을 계기로 규정과 현실의 간극을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제야 주변 승객들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라운지 안의 긴장이 스르르 풀리자 모두가 조금은 후련한 표정을 지었다. 한 중년 남성이 손흥민에게 다가와 조용히 말을 건넸다. 저희 가족도 당신의 경기를 열심히 챙겨봐요. 이렇게 가까이서 뵙게 될 줄은 몰랐네요. 괜찮으세요? 별일 없으시겠죠? 손흥민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덕분에 이 일이 잘 마무리되어 다행이에요. 팬분들께 이런 모습 보여드리고 싶진 않았지만 그래도 또 한 번 배움이 된 것 같아요. 곁에 있던 젊은 여성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SNS에 올리기 전에 혹시 선수님이 원치 않으시면 제가 영상을 삭제할게요. 팬으로서 괜히 불편하게 하고 싶진 않아요. 손흥민은 고개를 흔들었다. 아니요, 사실을 공유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너무 과장되거나 매니저님을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식으로 퍼지지만 않으면 좋겠음. 누구든 실수할 수 있으니까요. 매니저는 그 말을 듣고 머쓱한 듯 시선을 피했지만 조용히 고맙습니다 라고 했다. 주변 사람들도 하나둘 휴대전화를 내려놓았고 누군가는 영상을 찍던 걸 멈추며 끄덕였다. 이제 해프닝으로 끝났네요. 근데 이 영상을 굳이 완전히 없애기보다는 앞으로 라운지에서 손님과 스태프 모두 조금씩 더 배려하고 조심하자는 교훈이 될 수도 있을 듯해요. 맞아요, 누굴 망신 주는 용도가 아니라 다 함께 개선할 기회가 될 수도 있죠. 매니저가 목소리를 가다듬고 작은 결심이라도 한 듯 발표하듯 말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저희 라운지에서는 스트레칭 존 같은 걸 만들도록 본사에 제안해 보겠습. 실질적으로 비행기 타기 전에 몸 풀고 싶어 하는 분들도 많으실 테니까요. 그러자 여기저기서 환호 섞인 동의가 나왔다. 좋은 생각이에요. 비즈니스나 퍼스트 라운지에 스트레칭 공간을 추가하면 오히려 더 호평받을 수 있겠네요. 그거면 서로 편하지. 누워도 눈치 볼 필요 없고. 손흥민도 미소 지으며 거들었다. 정말 좋은 방향인 것 같습. 앞으로 이런 문제로 누구도 불편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조금만 더 신경 쓰면 모두가 편안해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곁에서 한 스태프가 가볍게 손뼉을 쳤다. 그럼 일단 오늘 벌어진 문제는 이렇게 마무리하고 제가 본사에 제안서 보내는 일은 도와드릴게요. 매니저님. 매니저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다. 네. 부탁합니. 이번 일로 저도 많이 배웠네요. 사람들이 삼삼오오 흩어지기 시작했고 라운지 안의 긴장도 사그라들었다. 어떤 승객은 돌아가며 서로 명함을 주고받기도 했고 좋은 방향으로 결론이 났으니 다행이라며 안도했다. 손흥민은 마지막으로 매니저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다. 사실 저도 유명인이라는 이유로 마음대로 행동하고 싶었던 건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걸 내세우지 않고 모두와 똑같이 대우받고 싶습. 앞으로는 저를 포함해 모든 고객이 조금 더 존중받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매니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게 미소 지었다. 알겠습. 저도 제 역할을 다시금 생각해 볼게요. 앞으로는 좀 더 손님들 사정을 묻고 안내해 드리는 방식으로 진행하려고요. 곁에 노신사가 두 사람의 손을 번갈아 잡으며 밝혔다. 이렇게 서로 이해하고 개선책까지 나오니 조습. 처음엔 큰 싸움이 날까봐 걱정했는데 결국 좋은 결론이 났네요. 한 중년 여성도 눈을 반짝이며 거들었다. 이번에 알게 됐으니 저도 이 라운지를 자주 이용할 때마다 스태프들에게 협조하고 또 필요하면 개선 의견도 내볼게요. 사람들이 호응하자 손흥민은 미소를 머금고 큰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 모두가 보여주신 관심과 도움 덕분에 일이 잘 해결됐습. 저도 이번 계기로 어디서든 다른 사람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겠다라고 다짐하게 됐어요. 매니저는 순간 잠시 침묵하다가 손흥민을 바라보았다. 괜찮으시다면 제가 직접 라운지 내에서 편안하게 계실 수 있도록 추가로 안내를 해드릴게요. 혹시 필요한 다른 서비스가 있으면 말씀도 해주시고요. 손흥민은 고개를 저으며 웃었다. 그 마음만으로도 충분해요. 잠시만 의자에 앉아서 기사를 좀 읽다가 곧 탑승하러 갈 겁니. 고맙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다.
라운지 내에는 한층 밝은 공기가 감돌았고 매니저도 전에 비해 한결 부드러운 표정으로 다른 고객들의 편의를 살피기 시작했다. 그리고 곳곳에서 자연스레 다음에 이 이야기 꼭 공유하자. 이 라운지 바뀌는지 지켜봐야지. 등 목소리가 오갔다. 손흥민은 그 분위기를 잠시 바라보다가 옆자리에서 소근대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었다. 저런 이슈가 있었다고 하면 앞으로 라운지 정책도 점점 바뀌겠지. 그럼 이런 게 계기가 되어 모두가 편안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으면 좋겠어. 손흥민 선수라서 이슈가 커진 거긴 한데 일반인도 똑같이 존중받아야 한다는 걸 많은 사람이 느꼈으면 좋겠어. 그 말을 들은 손흥민은 잔잔한 미소를 지었다. 저도 똑같이 바람니 사실 유명인이라서 시선이 더 쏠린 면도 있지만 결국은 우리가 서로 배려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느껴요. 한 여성 승객이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다. 맞아요. 개인의 편안함도 존중받아야 하고 라운지 측도 적절한 질서를 지키도록 안내해야죠. 이번 일을 계기로 다들 한 단계 더 성장하겠네요. 그러자 다른 승객이 분위기를 밝히려는 듯 웃으며 물었다. 그런데 손 선수, 혹시 다음에 이 공항 올 때도 같은 라운지 이용하실 건가요? 손흥민은 조금 망설이다가 장난스럽게 대답했다. 글쎄요, 스트레칭 존이 생기면 그때 다시 와볼래요. 그때는 다리 쭉 뻗고 누워 있어도 매니저님이 전혀 뭐라 안 하시겠죠? 매니저가 머쓱하게 웃으며 작게 끼어들었다. 아, 그때는 제가 직접 매트를 깔아드릴게요. 모두가 그 말을 듣고 한바탕 웃음을 터뜨렸다. 여럿이 즐겁게 웃는 사이 시간이 되어 손흥민은 탑승 게이트로 향하기 위해 조용히 일어섰다. 사람들은 그를 배웅하며 응원의 말을 전했다. 다음 경기 잘 치르세요. 우리 가족도 열심히 응원합니다. 몸 조심하시고 건승하세요. 손흥민은 감사 인사를 건네며 라운지를 빠져나갔다. 매니저는 그런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다 조용히 중얼거렸다. 규정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그보다 더 중요한 걸지도 몰라. 그는 스스로에게 작게 결심했다. 앞으로는 사람들의 사정부터 묻고 절차를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야겠다. 그렇게 하면 이런 충돌은 일어나지 않겠지. 주변 직원들이 그 말을 곁에서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한 스태프가 조용히 말했다. 매니저님, 저도 오늘 많은 걸 느꼈어요. 그리고 손님들께 더 세심하게 다가가도록 노력해야겠어요. 함께 힘을 모아보죠. 매니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다. 그래, 나도 잘못을 깨닫고 사과하는 과정을 배웠으니 앞으로는 더 성숙한 태도로 임하자고.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라운지 안에 다시 평온이 찾아왔다. 어색했던 공기가 사그러들자 이용객들도 아까의 소동을 일종의 교훈 삼아 서로 예의를 지키며 대화를 나눴다. 어떤 사람들은 라운지에 스트레칭 존이 생기면 반드시 이용해 봐야지 하며 벌써부터 기대감을 드러냈고, 또 누군가는 우리 모두가 존중을 경험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결국 이 소동은 여러모로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었다. 공항 측과 라운지 본사도 이날 사건을 계기로 기존 규정에 문제점을 재검토하고 고객 편의와 질서를 조화롭게 유지할 수 있는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며칠 뒤 매니저가 공식 사과문과 함께 전용 스트레칭 존 신설 계획을 발표했다는 소식이 언론을 통해 전해지자 많은 사람이 이 사건이 계기가 돼서 다행이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손흥민 본인도 작은 갈등이었지만 잘 해결되어서 진심으로 다행이고 앞으로 이곳을 찾는 모든 분이 좀 더 편안함을 누렸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나누면서 유명인이라 특별 대우를 받으라는 게 아니라 누구든 정당하게 편안함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였구나라며 한층 깊이 공감했다. 라운지에서는 추가로 직원 교육을 진행해 다양한 사정과 문화를 가진 승객들을 맞이하는 태도를 개선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이 소식은 여러 SNS와 기사,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되며 사람들의 사소한 불편도 존중받을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하다라는 메시지를 퍼뜨렸다. 의자에 살짝 다리를 뻗는 일 하나로 시작된 갈등이 결국 제도적 사회적 공감대까지 이루게 된 셈이었다. 어느 날
라운지 공식 페이지에는 이렇게 쓰인 글이 올라왔다. 이번 변화는 우리 라운지가 더욱 따뜻한 공간이 되기 위한 첫걸음이니 많은 분이 보여주신 비판과 격려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는 어느 누구도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 손흥민 선수의 스트레칭이 전해준 교훈, 저희는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그 글을 본 누군가는 미소를 지으며 좋아요를 눌렀다. 그리고 댓글을 달았다. 사람과 사람이 함께 만드는 공간, 서로의 편안함을 존중할 때 진정한 휴식이 시작된다고 미습 앞으로 더 좋은 변화를 기대합니다. 결국 사건의 결말은 라운지의 새로운 정책 도입과 직원들의 의식 변화로 이어졌고 손흥민은 다시 한번 많은 사람에게 개인의 편안함도 소중한 권리라는 것을 일깨워주는 인물이 되었다. 이 일이 오래도록 회자되며 공항 라운지뿐 아니라 여러 시설에서 고객 편의와 규정의 균형점에 대해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렇게 모두에게 한 걸음 나은 내일이 찾아오는 동안 손흥민은 자신을 응원해주는 사람들과 함께 바쁜 경기 일정 속에서도 좋은 성적을 내며 여전히 빛나는 경력을 쌓아갔다. 그리고 공항 라운지를 다시 찾았을 때 직원들과 반가운 미소로 인사를 나누며 자연스레 다리를 쭉 뻗어 스트레칭하는 그의 모습이 어딘가 더 편안하고 자유로워 보였다는 후문이다. 앞으로 더 많은 사람이 이 라운지를 통해 편안함을 누리고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 목소리가 공항 스피커 너머로 울려 퍼질 때 많은 승객이 일제히 귀를 기울였다. 그리고 다음번에도 그 다음번에도 이어질 이야기를 궁금해하는 이들이 늘어만 갔다. 어느 한 승객이 막 떠나며 살짝 웃음 띤 얼굴로 말했다. 이제부터는 내가 어떤 공간을 이용하든 스트레칭 좀 하고 싶으면 당당히 말해도 되겠네. 규정도 중요하지만 내 편안함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으니까. 옆에 있던 동행자가 대답했다. 그럼 라운지도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한다니까. 우리가 이 이야기를 주변에도 많이 알려서 모두가 이런 식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자. 그들의 뒷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라운지 안에서는 새로 마련할 스트레칭 존 설계도를 놓고 직원들이 분주히 의논을 계속했다. 그리고 몇몇 사람은 그 광경을 촬영하며 다음에도 기대해 주세. 이 변화가 어떻게 자리 잡았는지 앞으로도 공유할게요. 라며 영상을 마무리 지었다. 결국 이 작은 충돌과 오해가 불러일으킨 사건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기고 모두에게 한 단계 성숙한 문화를 선사했다. 이제는 누구나 알고 있었다. 누구의 편안함도 쉽게 무시되어서는 안 되며 서로에게 필요한 건 대화와 배려라는 사실을 다음에 또 이곳을 들르게 되면 반드시 확인해 봐야겠어. 정말 스트레칭 존이 생겼는지. 어떤 손님이 그렇게 말하며 밝게 웃었고 주위의 사람들도 그 이야기에 다 함께 웃음으로 화답했다. 그 웃음은 라운지 어느 모퉁이에 남겨져 미래를 향해 희망을 비추고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이야기를 주변에 전해보자고. 다음 장면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아직 모르지만 이 사건으로 분명 많은 이가 배울 수 있을 테니까. 한 승객이 휴대전화를 쥐고 자신의 친구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며 작은 목소리로 덧붙였다. 그리고 계속 지켜보자. 구독도 해놓고 라운지의 변화가 실제로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지 말이야. 혹시 모레면 새로운 정책 발표가 또 있을지도. 그렇게 일행은 환하게 웃으며 게이트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끝으로 남은 한마디는 손흥민이 마지막에 전한 인사처럼 사람들의 가슴에 희망 섞인 메아리를 울렸다. 편안함도 존중도 결국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거니까요.